정오 종합뉴스. (3월 18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3차 경선 결과 비례대표인 장하나 최동익 의원이 탈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울에 손혜원 홍보위원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창당 46일 만에 원내교섭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제2야 원로들이 어제 야권연대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착수했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20대 총선 공천을 위한 3차 경선 결과 비례대표인 장하나 최동익 의원이 탈락했습니다. 반면 전북 익산갑의 이춘석 의원과 경기 군포울의 이하경 의원, 서울 강서울에 출사표를 던진 진성준 의원과 서울 강동갑에 나선 진선미 의원의 공천은 확정됐습니다. 또 서울 금천의 이목희 의원은 이훈 예비후보와 결선을 치르게 됐고, 전북 익산갑에 도전한 한병도 전 의원과 대전 유성갑 최명길 전 MBC 앵커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울에 손혜원 홍보위원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마포울의 공천 대상자를 정청래 의원이 요구를 하고 그 요구를 받은 분이 수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위원장은 우리 당에 많이 섭섭해하는 젊은이들을 다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결정했다. 생소한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큰 두려움 없이 잘하겠다. 꼭 살아서 제가 저를 맡겨주신 모두의 뜻에 부합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4.13 총선 공천에서 배제,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한 3선의 진영 의원에 대한 영입에 나섰으며 진 의원의 더민주행이 성사 단계라고 복수의 당 관계자가 어제 밝혔습니다. 합리적 보수로 분류되어온 진 의원에 대한 영입 추진은 총선 국면에서 더민주의 중도화와 외연 확장 전략 일환으로 최종 확정이 될 경우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진 의원이 더민주에 합류할 경우 남양주갑에 전략 공천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로는 두 번째가 됩니다. 어제 진영 의원의 인터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마이TV 영상입니다. 20년간 열정적으로 몸담았던 새누리당을 떠나려고 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 했던 지난날의 저의 선택이 이처럼 쓰라린 보복을 안겨주었습니다. 쓰라린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그거 뭐 잘 아실 텐데. 새누리당의 공천에 대해서 좀 평가하시자면 국민 편에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청와대 쪽에서 좌지우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뭐 제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강용석 변호사를 용산에 보낼 때부터 직감적으로 네.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마지막까지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는 최고위원과 함께 공천관리위원인 황진아 사무총장, 박종희 제2사무부총장 등도 참석했습니다. 공청위의 4.13 공천심사 결과를 추인하기 위한 회의로 김 대표가 당원 당규를 어겼다며 추인을 거부한 단수 추천 7곳과 우선 추천 1곳의 추인 여부와 주호영 의원의 재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253개 전체 지역구 가운데 유일하게 공천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도 공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결론이 주목됩니다.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어제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스스로 결단을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자진 탈당이나 불출마를 압박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조선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본인이 하지 못하면 곧 공천위가 결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는 유 의원 본인이 결단하는 게 가장 좋다며 공천위는 지금까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본인도 이 정도면 대강 알고 있을 것이라고 거듭 유 의원을 압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늘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에 대해 당에서 원로로서 중요한 역할이 있다며 탈당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홍 위원장은 오늘 CBS 라디오에서 이 전 총리의 탈당을 두고 안타깝다며 자신의 헌신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분노 조절이 잘 안 될 수는 있는데 조금 떨어져 생각하면 공관위가 건의한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루 이틀 그런 또 오랜 자신의 헌신, 이거에 대한 인정을 못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아마 생각으로 그런 분노 조절이 잘 안 될 수는 있는데, 며칠 지나면, 원로로서의 또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있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 생각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건의한, 그 내용을 생각하시겠죠. 그분이 여기 주인인데 왜 떠나겠습니까? 주인이 왜 떠나겠느냐. 그렇죠. 홍 위원장은 공천 배제 후 백의종군을 선언한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도 잠재력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쭉 탈락되더라도 버린 것이 아니고 잠시 쉬면서 내공을 쌓으면 더 성장할 수 있는데 안타깝다. 그러셨어요. 무소속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게 자기 스스로 몸을 좀 망가뜨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애초부터 했습니다, 제가. 사실 재주가 많은 분이지 않습니까? 문장을 보세요. 그러니까 말만 좀 다듬으면 그러면 얼마나 이제 인지도도 높아졌겠다. 포텐셜이 꽤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잠재력이 있다. 네. 만약 그때까지 이런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재보선 있다면 당연히 이런 분 줘야 된다 생각하시는 거군요. 국회의원 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역할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무슨 국회의원입니까? 그러네요. 얼마나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가려고 온 사람 아닙니까? 컷오프된 재선의 안상수 의원이 오늘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장 출신인 안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무시했다며 4월 13일은 이한구를 심판하는 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저는 국민들의 분함을 달래기 위해 잠시 당을 떠나 국민들의 성원을 받고 다시 돌아오겠다며 당선 후 복당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황우여, 이학재, 홍일표, 문대성 의원 등 인천 지역 후보 6명이 공천관리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창당 46일 만에 원내교섭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의사국에 원내교섭단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일 창당한 국민의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정호준 부좌현 의원을 연이어 영입해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을 넘겼습니다. 국민의당이 선거보조금 지급일인 28일까지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하면 19석 기준보다 46억 원 더 많은 73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 공천관리위원들 중 일부가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 최측근인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과 역시 안철수계인 김지희 직능위원장, 그리고 김한길계인 박인혜 전 새정치민주연합 여성리더십 소장 등 3명은 공천관리위원으로 후보들을 심사하다가 어제 공관위원직을 사퇴하고 비례대표 후보로 접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이 이태규 본부장 등의 비례대표 신청을 묵인하고 이들 가운데 일부가 당선 안정권이 4, 5위 안에 배치될 경우 안철수 사당화 논란은 더 증폭될 전망이어서 안 대표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야와 원로들이 어제 야권연대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착수했습니다. 다시 민주주의 포럼, 민주주의 국민행동, 2016 총선 승리 수도권 연대 등은 보도자료를 통해 4.13 총선 야권연대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이들 단체에는 한완상 전 부총리,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지선스님, 함세웅 신부 등 각계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춘승 다시민주주의 포럼 대변인은 꺼져가는 야권연대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의 요구가 진정 무엇인지 야권의 정치인들의 똑똑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시간이 촉박하지만 국민의힘이 모인다면 반전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안산 단원고등학교의 존치교실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가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열렸지만은 합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4.16 가족협의회와 단원고 학부모회, 교육청 등 대표가 참석해 지난 8일 협의회에서 채택한 제안문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4.16 가족협의회 측이 제안을 추인하지 않음에 따라서 단원고 학부모 협의회 측이 퇴장하면서 결렬됐습니다. 존치교실은 세월호 희생 학생들이 사용하던 교실 10칸으로 유가족들은 존치를 주장하는 반면에 재학생 학부모는 수업 공간으로 환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시작한 한미연합 키리졸브 연습이 오늘 모두 마무리됩니다. 한미 군당국은 이번 훈련에서 유사시 선제 타격 내용이 담긴 작전계획 501호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인 키리졸브 연습은 끝났지만 야외 기동 훈련인 독수리 훈련은 다음 달 말까지 계속돼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의 2016년 정기 대의원 총회가 열립니다. 3월 19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시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정기 총회에서는 정관 개정, 선거관리 및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약 개정 등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총회는 팟빵 국민라디오에서 생중계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고 강원 남부와 충청 이남 지방에서 비가 오다가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경기와 강원 영서에는 낮까지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하였습니다.